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체망원경 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망원경 설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삼각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망원경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일단 삼각대 설치에 적절한 지형을 고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촬영 때문에 야외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하고 있긴 한데요. 바닥은 단단하면서 평평한 평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어느 방이든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 빌딩 숲이나 이런 곳 사이에서 만약에 직접 관측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도가 높이 있는 그런 천체밖에 관측할 수 없기도 하고, 또 그 생활 공간에서 생기는 이 광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빛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조금 많이 어둡고,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주변이 딱 트인 곳, 탁 트인 그런 시골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주변이 트이고 어둡다는 것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도사 선생님이나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삼각대는 이런 식으로 이동이 편리한 형태입니다. 삼각대에 있는 이 클램프를 풀면 다리가 조절이 되거든요. 다리를 좀 길게 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교육 목적상 이 다리가 펴진 않고요. 안전하게 지지하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되는데, 다리 가운데에 있는 이 다리 연결 부위가 쫙 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리를 설치할 때는 일단 평평하면서도 단단한 바닥을 골라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역이 너무 연약지반이면은 삼각대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각대에 보시면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죠. 돌출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돌출 부위에 N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쪽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망원경은 그 관측한 별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있는 잦은 축과 이 망원경에 있는 이 광축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극의 축에 이렇게 좀 수평으로, 아니 평행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위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써 있거나 이 돌출된 이 부위가 북쪽을 향하게끔 맞추셔야 돼요. 여기 삼각대를 이렇게 안전하게 펴주시고, 일단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삼각대 설치는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어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포가 원 안에 들어가게끔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대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가대가 되겠습니다. 이 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빅센서에서 나오는 가대인데요. 기본형 가대가 되겠습니다. 가대 안쪽에 아랫부위에 연결할 부위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홈이 있는데요. 이 홈으로 삼각대의 중심을 연결하게 되겠고요. 이 돌출되어 있는 돌출 부위는 바로 이 연결 나사들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이 홈 사이가 너무 좁으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리 좀 홈 사이를 넓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꽂아보도록 할 텐데요. 홈을 맞추고 가운데에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삼각대에 있는 아래 나사를 조절하시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나사를 너무 끝까지 꽉 조일 경우에는 이 가대의 방향을 맞추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 극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극축 부분을 북극성과 일치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연결 부위에 이 나사가 꽉 잠겨 있으면 가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꽉 잠긴 상태에서 살짝 헐렁하게 풀어주시면 이 나사 움직임에 따라서 가대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나사는 한쪽을 조이면 한쪽이 풀리게 되고요. 한쪽을 풀면 한쪽이 또 조이게 돼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든 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대를 설치하셨으면은요,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극축 정렬이라고 하는데 극축을 맞추는 일입니다. 근데
낮에 마장에 낮에 이 가대를 설치를 하셨다면 극출 맞추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망원경을 보면서 이 극축에 북극성을 위치하게끔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망원경을 여러 번 쓰다 보면 경험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이 극축으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이제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방에 진짜 북쪽인지 맞춰 놓게 되면 그 자리에 보통 마킹을 해 놓습니다. 삼각대 다리를 놓는 부분에 표시를 놓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눈금에도 표시를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또 설치할 때는 그 마킹했던 자리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비슷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에서 보다 정확하게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밤에 북극성이 떠 있다는 가정을 하고요. 이 극축을 맞추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란색 뚜껑 부위를 이렇게 열면요. 파란색 부위를 열면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을 보시면 북극성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위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북극성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맞추는 건데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나사를 돌리시면 가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금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내리면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할 때에 우리나라는 약 38도, 여기 38도 이남이죠. 보통 남쪽 지역은 38도 이남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눈금을 보시고 약 36, 7 정도, 7 정도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이 극축 안에 보시면은 홈에 이제 북극성이 위치할 수 있도록 좌우는 이 앞에 있는 이 나사를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누구나 올 돌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축을 정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가대 극축을 맞추고 나면요, 마개를 닫아주시고요. 이제 가대를 고정해 줍니다. 완전하게 고정해 주시면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 가대의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수포가 있습니다. 수포를 가지고 삼각대의 수평을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잘 맞아 있고요. 자, 이제 가대는 일단 이 상태에서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무게추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무게추를 연결하면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클램프, 적경 클램프랑 저기 클램프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요. 자, 무게추 지지대를 삼각대에 연결하겠습니다. 무게추 지지대를 열심히 돌려서 슈! 자, 그런 다음에 자, 추와 지지대 끝에 있는 이런 멈치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멈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요, 이 추가 흘러 내려옵니다. 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밀려 내려오게 되죠. 그럼 결국은 제 발에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마음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추를 가장 가까운 쪽에 놓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곳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균형이 맞는데 멀면 멀어질수록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힘이 세지게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가까이 붙이시고요. 이 끝에 있는 지지대 끝에 있는 멈치도 꼭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느슨해져서 내려오게 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걸리게 되기 때문에 꼭 이 멈치를 잘 설치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대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대 위에 경통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경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망원경이라고 하면 보통 이 부위를 사람들은 망원경이라고 하죠. 망원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성을 간단히 보면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대물 렌즈, 가장 큰 렌즈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경통의 끝부분, 이 부분은
저반 렌즈, 그러니까 눈을 대고 보는 그런 부분이죠. 아이피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저반 렌즈의 초점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파인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망원경 배율이 보통 크기 때문에요. 어떤 대상을 찾을 때 힘듭니다. 시야가 좁거든요. 이제 넓은 시야를 갖고 찾기 쉬운 이런 파인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대1 파인더, 그러니까 1배 파인더로 해서 눈에 보는 것과 똑같은 배율입니다. 대신에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파인더는 미리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파인더가 보는 곳이 이 경통이 보는 것과 나란해야 얘로 찾은 것이 얘가 찾은 게 되겠죠. 그래서 파인더 정렬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맑은 날 멀리 있는 대상을 가지고 파인더 정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오늘 시간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요거보다도 뭐 5배나 10배 정도 되는 그런 밝은 파인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자,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이 앞에 조절 나사가 있죠. 이 조절 나사 현재는 꽉 조여져 있는데요. 나중엔 이걸 약간 풀어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경통의 대물 렌즈와 아이피스 부분에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선생님이 맞춰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묶었을 때의 균형이 거의 맞더라. 그럼 거기다 대략적으로 놓고 약간만 미세하게만 좌우로 조정하면 금방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연결할 건데요. 연결할 때에는요. 죄송합니다. 옆에 지금 스크린이 있어서 편의상 보브테일이라고 하는 홈이 있기 때문에요. 이 홈을 안정적으로 가로로 놓고 아래쪽에 놓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얹으면서 조이는 이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경통까지 연결됐습니다. 클램프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클램프를 풀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지금? 경통이 아래로 내려갔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통을 설치를 했으면요. 그 다음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것을 축으로 해서 경통의 앞부분과 뒷부분,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부분의 무게 균형, 그 다음에 이쪽을 축으로 해서요. 경통 전체와 이 무게 축 간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클램프를 풀어주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 상태에서 가로로 움직이는 얘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적정 클램프를 그래서 클램프를 잠가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경통 쪽이 무거운 걸 알 수 있죠. 아까 추를 최대한 축 가까이 놨기 때문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추를 조금 이동시켜 볼게요. 추를 이동시키고 반드시 잠근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추가 갑자기 떨어지면요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맞네요 이제. 자, 이 상태로 했으면 추와 이 경통과의 무게 균형은 맞은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으려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얘가 잘 안 가네요. 이 상태로 한번 하는 게 이 상태가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경축은 잠가주시고요. 저기축만 푸는 상태입니다. 자, 이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이쪽이 조금 무거운 걸 알 수 있네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보시면, 대문 렌즈 쪽이 상대적으로 무겁네요, 이쪽이. 자, 요거 옮기실 때, 여기 있는 두 조절 나사를 풀어서 옮기실 텐데요. 이 나사를 완전히 풀지 마시고, 살짝만 푼 상태에서 하시고요. 가압점에 경통을 받친 상태에서 살짝만 묶어갖고요. 얘를 살짝 움직여 옵니다.
이번에는 저반 렌즈 부위가 조금 더 높네요. 됐네요, 이제. 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다시 또 경통을 잡고 클램프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이 단단하게 조이지 않으면, 이렇게 잡지 않으면요, 단단하게 조이지 않을 수 있어요. 유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단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망원경의 균형까지 다 맞춘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전체 관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망원경을 이용해서 전체 관측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면 클램프들을 다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에다가 경통을 대략적으로 맞춰줍니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토성을 나눠 관측하겠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는데요. 경통이 긴 모양이기 때문에 경통이 원으로 잡히는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초점이 맞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게 되면요. 그 다음에 파인더 망원경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대상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파인더 망원경이 밝은 날에 보다 먼 대상을 이용해서 정렬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고요. 자, 파인더로 맞췄으면 방금 보신 것처럼 양쪽에 클램프, 적경 클램프, 저희 클램프를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요, 이 저반 렌즈를 이용해서 보다 자세한 상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저반 렌즈 초점이 안 맞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어떤 별을 찾아서 혹은 맞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요, 앞뒤로 조정하다 보면 초점이 선명하게 맺힐 때가 나옵니다. 자, 그때 맞춘 다음에 초점이 맞았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조정을 위해서요, 이동나사를 이용해서 상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자, 이동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은 좀 짧아서, 아마 여러분 학교에 있는 것들은 나사가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고요. 지금 교실 안이라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잘 안 맞는데, 밖에서 봤다면은 분명 초점이 잘 맞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천체를 찾게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관측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극축이 잘 맞았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적경 유동나사만 돌려줘도 지구에 자전하는 방향과 같이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적도의식 가드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나사만 돌려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좋은 가드의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모터가 빠져 있는 제품인데요. 이 부분에 모터가 있으면 모터가 자동으로 따라가서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갈 수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은요, 작은 빛의 별도 빛을 많이 모으면 밝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나사나 아니면 어디 잡지나 이런 데서 봤던 딥스카이, 은하수나 성단이나 성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가이드 촬영이라고 그래서요, 이 극축이 맞은 상태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지구에 자전하는 속도대로 방향으로 똑같이 추적을 하면서 작은 빛을 모아서 밝은 형태로 보여주는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 저반 렌즈에다 스마트폰 연결해서 바로 찍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처럼 이 부분에다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아댑터라고 합니다. 그 아댑터를 연결을 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로 찍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설치 다 끝나고 나면은요, 다시 클램프를 풀고 설치했던 것의 반대 순서대로 이제 분해를 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망원경 설치부터 관측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천체 관측 노하우를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 일시를 관측하던 모습입니다. 굉장히 농사꾼 같죠? 사실 에피소드긴 한데요. 이 시골 지역이 지금 개발 지역이라서 제가 저 망원경 같은 걸 들고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측량사가 온 줄 알고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자기네 땅을 어떻게 가르려고 왔는지 싶어가지고 되게 경계하시고 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식을 관측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밤하늘 보다 보면요, 구름이 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관측 망했다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밤하늘을 별을 관찰하기 전에 성도 또는 앱을 설치를 하는데요. 주요 앱을 보시는 것 같이 보여드렸고요. 이왕이면 무료 앱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쓰는 것보다도 무료 앱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성을 관측하려고 한다 그러면 코мет북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녁이기 때문에요, 손전등은 안 쓰는 게 좋고요. 쓰려면 붉은색을 쓰는 게 좋습니다. 별자리 프로그램도 보면 빨간색으로 이제 그 나이트 모드 혹은 야간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거 하면 좋고요. 밖에 나가면은 심심하고 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나 따뜻한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눈 감고 숫자 30초를 세고 나면 어둠에 익숙해지거든요. 그 30초가 되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기 위한 리셋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눈을 감고 숫자 30초 세기 수시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해성을 찍으러 간 날이었는데요. 그날 해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는 해성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망했다 그러고 그냥 사진을 그냥 여러 장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해성이 있을 만한 방향인 것 같아서 찍었죠. 여러 장을 찍고 나서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눈에 띄는 게 보이더라고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꼬리별이 있는데 한번 더 볼까요? 이번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구름이 자욱한데요. 구름들 사이로 보시면 뭔가 희미한 어떤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찾으셨나요? 그쵸?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꼬리별이 있었습니다. 이 별의 꼬리는요,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태양이 분명히 서쪽 하늘에서 지고 난 직후였거든요. 이거 감안하면 맞죠? 꼬리가 있다.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있다. 이것은 뭐다? 바로 해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해성을 바로 찾기 위해선 잘 맞춰진 가이드 망원경으로 별을 찾아야 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 있는 걸 찾으려면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전봇대가 보이시죠? 전봇대로부터 여기는 해성까지 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봇대를 따라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상층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망원경은 적도의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림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잘 찾고 나면 이제 드디어 해성을 관측하면 됩니다. 해성이 보이시나요?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초점이 더 빗나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잘 보이지도 않게 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해성 같은 경우에는 빛을 많이 모아야 좀 더 선명하게 저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초를 했더니 별의 일주 운동이 그대로 찍혔죠. 그래서 이번에는 1초 노출로 하되 최대 개방치로 해서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별에는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날 집에서 나갈 때는 6시쯤 나갔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에 찍었던 달도 이렇게 지표면 아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 전체 사진 몇 장 잘 나온 것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올해 초부터 화제였던 니오와이즈 해성입니다. 지금은 초저녁에 잠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4600년에 한 번씩 보이는 해성이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달인데요. 니오와이즈 기다리면서 달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달은 반달 이하 일대가 가장 좋습니다. 반달보다 훨씬 커지면은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많아져서 좀 밝게 찍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레이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식이고요. 요거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현덕면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천체망원경에 카메라를 연결해서요, 연결을 하는 동안에 이미 많은 부분 일식이 진행이 돼서 앞부분은 찍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려졌던 부분을 포토샵으로 보정을 해서 찍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찍었던 태양의 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천체망원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가면
천체망원경을 대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대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선생님과 함께 대여해온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요, 과학실 한켠에 숨겨져 있던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빌려왔지만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있는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은하수인데요, 망원경 없이 그냥 카메라로 찍게 되겠습니다. 자,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서 은하수를 충분히 오래 찍지 못했는데, 구름의 반대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뽀연 은하수가 보이나요? 여기는 이제 충북 봉은군에 있는 유명한 원정리 느티나무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작년에 인디애나폴리스라고 그래서요,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 아래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있었던 개기 월식입니다. 개기 월식을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